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건축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학용 계산기의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계산기들이 있죠. 참고로 이건 제가 사용하는 계산기인데요. 수험생들이 이제 사용해야 될 가장 보편적인 계산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능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기들은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장에서 지참할 수 없는 계산기예요. 그렇다면 가장 보편적인 계산기, 그 다음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계산기 선별을 해보니까 한 2만 원대 초반입니다. 뭐 2만 원, 2만 1천 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계산기를 선별해 보니까 이 카시오 계산기, 자, 이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계산기를 이제 언박싱을 해 보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럼 포장지도 다 띄워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뒤쪽을 보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제 계산기가 이제 열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계산기 이제 내부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죠. 설명서가 영어로도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한글로도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초보자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계산 사용법 자기가 알고 싶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이전에 이 초보자 가이드까지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잡한 계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런 가이드, 자, 요 매뉴얼을 보고 이제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켜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온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온이라는 기능을 누르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자, 이때 내가 이 계산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끄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노란색 쉬프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계산기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알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누르게 되면 빨간색의 기능들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그 버튼이 아닌 일반적인 내가 숫자를 누르게 된다면 하얀색이죠. 하얀색을 누르게 된다면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하얀색 기능들이 나타난다. 크게 그러니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버튼을 누르는 기능이. 자, 한번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숫자를 뭐 500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500 더하기 200 더하기 300 빼기 10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대충 90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는 누르면 이제 900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H라는 기능을 누르면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간다. 이제 리셋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쉬프트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쉬프트라는 걸 눌렀을 때, 자, 여기 세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세제곱근. 자, 이렇게 누르고 8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 8이라는 숫자는 2의 3승이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이거를 누르는 순간, 결과값을 누르는 순간 2라는 숫자가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자, 2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죠. 세제곱근 나타낼 때 쉬프트 기능을 누르고 자, 여기 노란색을 찾아서 내가 입력을 한다. 뭐 이런 시스템인 겁니다. 자,
또 이제 빨간색 기능을 한번 볼까요? 알파라는 걸 누르고요. 알파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이 X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은 요 괄호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누르면 X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것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 자, 다시 한번 알파를 누르고 X 더하기 4. 이 X 값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이제 솔브 기능이죠. 그렇다면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는 0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알파에 빨간색 이퀄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로 누르고 0 하게 되면 자 이제 여기 Shift Solve라는 기능이 있죠. Shift Solve 누르게 되면 X가 처음에 이제 0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것을 1 한번 누르고 계속 누르다 보면 x를 이제 초기 값을 1이라는 걸 설정을 한 다음에 x의 해가 2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2의 제곱이 4고 마이너스 8, 4니까 이게 0이 나온다 이런 x의 해가 지금 2라는 거예요. 네. 이때 레프트, 라이트 이 의미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좌항과 레프트, 우항이 0이다. 그럼 이게 근사값에 이제 가장 가까운 해가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은 이제 무시하셔도 되겠고 x의 값이 2입니다라고 이제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능 그냥 직접적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하얀색이 입력이 되는 거고 쉬프트를 누르면 노란색 버튼들이 활성화된다,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빨간색을 누르면 빨간색 기능들이 활성화된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때 여기 Shift를 누르고 셋업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니까 자,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뭐 각도, 라디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매뉴얼을 보고 필요한 것만 익혀주시면 되겠고, 자, 지금 이거를 이제 좌우 상하인데요. 이걸 이제 내려보니까 이 중에서 6번이 있네요. 6번 한번 눌러볼까요? 6번 한번 눌러보니까 컨트라스트, 명암이죠, 명암. 흐리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 그럼 이렇게 쭉 한번 눌러볼게요. 화면이 어떻습니까? 흐려지는 게 나타나죠. 자, 밝게 한번 해볼까요? 어둡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네. 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암을.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조정하실 필요 없이 처음에 나타나 있는 그 명암이 가장 좋은 상태다. 뭐 사람 따라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사용자마다 자, 명암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가 보고요. 자, 이제 기본 테스트라는 걸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인 있죠. 사인 30 이렇게 누르면 자, 이 값이 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또는 2분의 1을 0.5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눌러보죠. 는이라고 해보니까 2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사인 30이라고 눌렀더니 제가 여기 뒤에 괄호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 괄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2분의 1이라고. 자, 이 값을 내가 0.5로 표현할 때는 여기 있죠. SD 호환. 이거를 누르셔도 0.5라고 나오고요. 다시 한번. 사인 누르면 이제 괄호가 이렇게 미리 쳐지죠. 이제 공학용 계산기의 편리함인데요. 자, 30을 누르고 괄호를 닫고요. 여기 쉬프트 기능이 있죠. 쉬프트를 누르고 자, 이퀄 표시를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신 이때는 처음부터 숫자로 나온다. 사인 30을 눌렀을 때는 자, 어떻게 나옵니까? 분수 형태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호환하는 방법도 있는데 처음부터 숫자로 나오게 하는 방법, 자, 그렇게 호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 자체에 이점이 많거든요. 네, 계산의 이점이. 그러면 이때 내가 이것을 0.5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SD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호환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사인 30도 괄호를 안 쳐도 되죠. 그런데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이면 이 괄호를 꼭 눌러 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이것들을 안 누르다 보면 복잡한 여러 개의 식들이 있을 때 연산이 오류가 나서 답이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괄호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30을 눌러도 그냥 눌러도 0.59, 2분의 1이죠? 0.59 이렇게 해도 0.5인데 2분의 1 0.5인데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사인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 사인 30에다가 그렇죠? 괄호를 닫고 곱하기 사인 30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게 2분의 1이고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는 하니까 4분의 1이 나와요. 저것을 내가 0. 얼마냐라고 알고 싶으면 SD를 누르면 0.25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 잘 보세요. 그런데 사인 30에다가 괄호를 안 치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괄호를 안 치고 곱하기 사인 30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인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상하게 나와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 값이 얼마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0.25가 아니라 0.2588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개의 계산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게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0.2588 이렇게 숫자가 나오냐? 이게 계산을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계산기가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사인 30이 2분의 1이죠. 0.5. 그 2분의 1에다가 30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을 사인 15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눌러볼까요? 사인 15도를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0.258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값하고 나는 사인 30 곱하기 사인 30을 입력을 했는데 이 계산기는 지금 사인 15도로 인식하니까 내가 계산기에 맞춰야 됩니까? 계산기가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내가 계산기에 맞춰야 되겠죠. 내가 사용하는 계산기니까. 그래서 이것을 괄호를 꼭 치는 연습. 그러니까 지금 한 개일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여러 개의 연산이 같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자 이렇게 괄호를 닫고의 형태를 꼭 적용을 해 주셔야 원하는 결과의 값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30 한번 눌러볼까요? 코사인 30. 자, 연습을 처음부터 이렇게 괄호를 닫는 연습을 하세요. 예. 자, 2분의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기대했던 결과 값이 나오죠. 이게 내가 0.866 이런 값으로 알고 싶다면 저요 기능을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확인이 됐죠. 자, 이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리셋. 여기에 혹시 시기 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뒤로 가기 기능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자,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계산기를 리셋을 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계산기를 꺼내 주시고요. 자, 끄는 방법은 이렇게 되죠. Shift 오프 그러면 이제 꺼집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ON을 누르는 거죠. 자, 리셋하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Shift 있죠? Shift를 누르고 그럼 여기 Shift라는 게 뜨죠. 자, 여기 9번 위에 클리어, 그러니까 지운다, 깨끗하게 지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활성화해 볼까요? 그럼 셋업 시킬 거냐, 메모리 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번 다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우실 겁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퀄 표시 yes 누르게 되면 자, 전부 다 자, 리셋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독관한테.
그런 다음에 아무 키나 누르면 되는데 AC 키를 지금 누르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이제 기능이 이제 초기화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계산기의 장점은요. 요 기능이 있어요. 요거 하얀색으로 이 분수 형태를 처음부터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4 더하기 3, 7이죠. 자, 요 아래쪽 분모 쪽에 자, 2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3 빼기 1이라고 한번 해보죠. 3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게 지금 분자 쪽이 7이죠. 분모 쪽이 2죠. 그러면 이 값은 3.5라고 나와야 됩니다. 2분의 7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3.5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 기능이 없는 자, 요 버전보다 약간 낮은 계산기를 혹시 쓰시는 분들은 뭐 계산기를 뭐 새로 살 필요는 없겠죠. 자, 이것을 이렇게 괄호를 치고 분자 쪽이죠. 나누기 괄호를 치는 형태. 자, 이런 형태가 오히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편리한 기능으로 묶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커서를 옮겨서 여기에 자 4 더하기 3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4 더하기 3 7이죠. 분모 쪽은 자 3-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1 예상했던 이 결과값은 얼마가 나와야 되죠? 7 나누기니까 3.5 처음에 눌렀을 때는 2분의 7이 나오죠. 이렇게 누르면 2분의 7 이렇게 누르면 3.5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이 괄호를 내가 안 치게 되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분자 쪽이 4 더하기 3인데 나누기 분모 쪽이 2, 3하고 1이다 라고 해볼게요. 3-1이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어떻게 연산할까요? 이 계산기는. 난 똑바로 입력한 것 같은데 이런 거거든요.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죠. 2. 2를 3으로 넣으면 1.5잖아요. 그럼 얘는 4를 더하니까 이게 5.5가 나옵니다. 그렇죠? 2분의 10. 엉뚱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3.5가 안 나오고 왜 5.5가 나올까? 입력이 잘못됐다는 거죠. 나의 사고방식과 공학용 계산기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산을 괄호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 먼저 그 다음 이거 나누고 3으로 나누고 4를 더한다. 내가 원했던 건 4하고 3이 더해진 분자값이 이 분모 쪽의 값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이것을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더하기 3 나누기 3 그냥 진짜 무식하게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합니까? 1이죠. 이거 먼저 1. 이거 5고요. 5 빼기 1이 4가 나올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자 괄호를 치고 이 기능이 없는 계산기 쓰시는 분들이에요. 나누기 괄호를 치고 자 이쪽으로 옮겨서 4 더하기 3 7이죠. 자 커서를 옮기고 3-1 2죠. 그래서 7 나누기 2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2분의 7, 3.5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 계산기는 자, 요 분수 형태 기능을 바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이제 기능들을 이제 살펴보셨고, 자, 이제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뭐 건축기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적분도 되고요.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 미분도 됩니다. 그런데 미적분에 대한 값을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고요. 단순히 사칙 연산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탄젠트도 거의 안 나오죠. 사인, 코사인의 각도의 값들과 필요하다면 제곱, 세제곱, 삼승근 자 이런 기능들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실전 예제들을 통해서 자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매뉴얼 보고
익혀 나가신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구조 분야에서 이제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공식을 주진 않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탄성계수의 비율이라는 게 어차피 숫자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계산기를 입력해서 7.75 정도의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분수 형태죠. 분수 형태. 그러면 여기 자, 분수 형태를 누르고요. 분모 쪽이 분자 쪽이 20만이죠. 20만이라는 값을 자,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커서를 이동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8,500이죠. 8,500. 이 더트는 곱셈의 의미죠. 이제 곱하기 자, 이 세제곱근이 나오죠. 자, 이거 찾아야죠. 여기 있죠. 자, 여기 기능이 있죠. 그럼 이 기능을 누르려면 Shift를 눌러야 되겠네요. 그럼 Shift를 누르고 자, 이렇게 눌렀더니 이제 세제곱근이 나오죠. 24 더하기 4죠. 24 더하기 4. 그럼 아직 커서가 이 세제곱근 내에 있으면 세제곱근 내에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커서를 밖으로 빼면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제 여기서 바깥으로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값을 눌러보면 7.75에 가까운 값이 나와요. 뭐 7.74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7.74863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왜 처음부터 분수 형태로 안 나옵니까? 이게 무한 소수가 반복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이 화면 내에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소수점으로 계속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75 정도의 값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제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설비 분야에서 환기량을 계산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초기 화면에서 분수 형태죠. 이 계산기의 좋은 점이 바로 분수 형태를 쓰고요. 100 곱하기 0.017 한번 눌러보죠. 100 곱하기 0.017 하면 이제 분자 쪽이 계산이 된 거죠. 그러면 커서를 내려서 0.001, 0.001 마이너스 0.0003 커서 안 옮겨도 되죠. 이제 계산이 끝났으니까. 는 눌러보면 7분의 17,000. 근데 지금 여기 보기 지문에 7분의 17,000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눌러보니까 2428.55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사값을 이제 찾는 형태의 자, 이제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분수 형태의 계산을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음의 세기 레벨. 자, 보기 지문 보니까 데시벨 많이 들어보셨죠? 이 데시벨이라는 것은 소음 측정 단위죠. 그래서 데시벨이 크다 그러면 시끄럽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데시벨이 작다 그러면 조용하다. 뭐 이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식을 주면 그냥 계산기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수험생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음의 세기를 나타내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기준음과 지금 현재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로그로 표현이 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곱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10 곱셈을 먼저 해볼까요? 곱하기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로그 이 하얀색 있죠? 이거 누르면 분수 형태로 10의 마이너스 9승이죠. 10의 자, 지수 형태죠. 여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분모 쪽에는 10의 지수 형태로 마이너스 12. 자, 이거 옆으로 쭉 와야죠. 이렇게 완전히 괄호를 닫아주면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 이게 지금 3이에요. 3. 차이가 3이잖아요. 그렇죠? 3에다가 10을 곱하면 30이다. 이렇게 3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예상했던 30이 나왔다. 그러면 이 곱셈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 로그를 다이렉트로 누르고 분수 형태로 10에 자
마이너스 9승 내려와서 10에 마이너스 12승. 자, 여기 곱셈을 안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냐? 그게 아니죠.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30 이렇게요. 자, 지금은 이제 로그에 관련된 시험 문제를 풀어봤는데, 예제를 적용을 해봤는데,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여기에 찾아서 그냥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어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고 어떤 위치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지금 두 개의 위치가 나오는 거 보니까 2차 방정식이란 얘기죠. 2차 방정식. 여기 보면 0.763785805 하나만 나와도 답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 이 거리를 지금 모른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휨 모멘트에 대한 지표를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죠. 힘 곱하기 거리가 모멘트인데, 지금 x라는 걸로 표현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0.5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식에서 x라는 해를, 솔루션, 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지금 여기 자세히 해설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중학교 수준의 근해 공식 아닙니까? 아이고, 나 근해 공식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이제 계산기를 이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책이니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 내용에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요 식, 이 식. 일단 이 식을 알기 전에 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냥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값이 0이 된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x가 얼마인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x가 얼마인지. 결론적으로 이게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앞에 A, B, C라고 해놓고 자, 2배의 A, 앞쪽에 A, 그 다음에 가운데 거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루트가 일단 들어가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1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2배의 어떻게 됩니까? 2배 2A죠. 2A. 여기 1. 곱하기라는 표시의 괄호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B죠. B.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루트 자, 요 B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C가 되죠. A는 1이고 C는 4죠. 그럼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6 빼기 16이잖아요. 16 마이너스 16. 이게 0이네요. 0. 그러면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4를 2로 나누니까 이게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중학교 수준인가요? 근해 공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해설에서 지금 근해 공식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해설에서. 왜? 계산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게 책이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눌러보자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이걸 입력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기능이 있다고 했죠. 알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파를 누르고 여기에 X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걸 누르면 X가 나옵니다. 이거의 제곱. 이렇게 누르고 2를 눌러도 되지만 많이 쓰는 기능들을 밖으로 빼놓은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아주 마이너스죠. 지울 때는 요 델리트 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는 안 누르는 겁니다. 이거의 해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퀄 표시에 빨간색의 이퀄 표시를 누르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0을 누르면 지금 이런 식이 있는데 지금 내가 솔브 기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x가 얼마인지. 그래서 쉬프트를 누르고 솔브를 누르면 맨 처음에 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계속 눌러 보시면 0은 아니니까, x의 초기 값을 설정을 제가 안 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걸 계속 는을 눌러 보시면 x는 2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자, 이것을 중학교 수준에서는 식의 연산, 인수분해 이런 걸 통해서 x-2의 제곱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의 해가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때 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좌변과 우변의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x가 2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응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이 식을 한번 또 눌러보도록 하죠. 자, 이 식을 한번 눌러보자는 겁니다. 마이너스 0.5x 알파 버튼을 누르고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자, 조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알파의 이퀄 표시를 누르고 0을 누른 다음에 쉬프트를 누르고 솔브 기능을 누르면 이건 앞에서 계산했던 결과죠. 그러니까 2는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누르다 보시면요. 초기 값을 설정 안 해서 그렇죠. 좌변과 우변의 차이가 없는데 0.763이라고 정확히 나오죠. 지금 보이십니까? 0.763. 이거 찾아주시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해설은 그렇죠.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죠. 아니 내가 계산기가 있는데 중학교 수준의 근해 공식을 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 입력만 해주시면 그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준이 요구하는 내용인데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더 얘기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식이거든요. 루트 안에 4100 플러스 4000 코사인 세타가 87.279입니다. 자, 이것을 원초적으로 계산하면 양변을 제곱하면은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 410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빼면 무슨 숫자가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4000으로 나누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계산기에 보시면 여기 하얀 노란색 버튼이 있죠. 이렇게 쉬프트 이렇게 이걸 누르게 되면 세타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원초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4000 코사인 세타가 87.279니까 여기 제곱하면 요거 제곱하면 한번 해보죠. 87.279 제곱. 그 다음에 이제 4100이 넘어오는 거죠. 빼기 4100 마이너스 4100 하면 3517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 값을 나누기 4000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0.879라고 돼 있죠. 저거 좀 기억하는 거예요. 0.879.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879다라는 의미니까, 자, 요 기능 있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그렇죠? 0.879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28.4. 지금 제가 중간 과정에 소수점을
뭐 몇 자리에서 올리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28.4라는 거예요. 28.4.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학 분야는 오차 약문이니까 이런 오차 정도는 미미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도 근처면 이 문제에 대한 해를 맞췄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왜?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뭐 이항시키고 이항시키면 이거 뭐하러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를 조금만 이제 활용해 보니까 루트, 그냥 다이렉트를 한번 해보죠. 루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4100이 있습니다. 더하기 4000이 있어요.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는 안 눌러도 되는데 눌러도 됩니다. 코사인 지금 세타잖아요. 이 세타를 내가 찾아서 기호를 넣는 것보다 그냥 x라고 하죠.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x라고 해보고 괄호를 닫죠. 그 바깥으로 나가야죠. 바깥으로 나가서 자 이제 요 기능을 한번 눌러보죠. 이렇게 눌러보고 87.279 한번 눌러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솔브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예제에 대한 값이죠. 어떻습니까? 이 식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주면서 좌변과 우변의 차이는 없는데 x값이 28.429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한 번 입력해서 이 값을 뽑아내면 그만인데 이 값을 누를 줄을 모른다 그런 건 내 자신의 문제인 거죠. 아니 엄청나게 좋은 기기가 있는데 왜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뭐 수학을 못한다, 뭐를 못한다, 뭐에 약하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미 이 계산기가 있는 한 난 수학의 신인 겁니다. 그럼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다양한 형태의 식들을 내가 많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수준 정도를 건축기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계산기에 지금 무궁무진하게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아주 일부만 필요하다는 거죠. 뭐 사칙연산, 사인, 코사인, 가끔씩 로그, 그 다음에 뭐 근해 공식 그런 거 필요 없고 2차 방정식 구하는 해. 자, 요 정도만 알면 자, 시험을 대비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자, 필요한 계산기의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차후에 궁금하신 사항, 자, 이런 사항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